별땅의 안쪽은 약간 싸늘한 기운이 돌았다. 아직 해가 중천에 떠있는 시각이었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 뜬 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낼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했다. 별땅의 건물 자체는 꽤 낡았고 벽엔 곳곳에 틈이 생겨서 우리가 있는 깜깜한 공간 속으로 간간히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 빛에 의지해서 우린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과 얼굴을 마주대고 앉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은 태어나서 정말 처음이었다. 괜찮다라는 의미를 심고 A와 B를 보고 고개를 끄덕여 보였고 그들도 나에게 고개를 끄덕여서 대답해 주었다. 하지만 조금 있으니 서로의 얼굴을 보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고 급기야는 서로 다른 쪽 방향으로 달아앉아 있었다.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답답함과 함께 앞으로 얼마 정도 시간이 남았는지 감을 잡지 못한 우리는 그냥 멍하니 새까만 허공만을 바라볼 뿐이었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사방이 하얀색의 방에 사람을 가둬두면 한 달 만에 미쳐버린다는 말이 떠올랐다. 이 방 안이라면 일주일, 아니 이틀만 있어도 미칠 자신이 있었다. 난 어제부터 미치지 않도록 정신줄을 꽉 잡고 있었다. 1억 2천만 일본인들 중에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본 사람은 나 말고도 몇 명이 더 있을까.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 보니 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틈새로 빛이 들어오는 걸 보니 해가 지려면 아직 한참 먼 것 같았다. 갑자기 A가 있는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무슨 짓을 하는 건지 허튼 짓을 하는 것이면 그만두게 하려고 A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서 자세히 보았다. A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와 펜을 우리에게 보였다. A는 스님의 말을 듣지 않고 몰래 펜 하나를 호주머니에 놓은 것 같았다. 종이는 우연히 주머니에 들어있던 껌에서 벗겨낸 껌종이였다. 이놈이 도대체 뭐하는 짓일까? 한순간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린 서로 말을 해선 안 됐기 때문에 극한까지 겁을 먹은 분위기에서 그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었다. 아니, 차라리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그런 기분이었다. 어떻게 제대로 표현을 못하겠지만 종이와 펜을 본 순간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다. 틈새로 들어오는 햇빛에 의지해서 A는 먼저 자신이 무엇인가를 써서 우리에게 내밀었다. 모두들 괜찮나? 다음으로 내가 펜을 받았고 난 최대한 공간이 많이 남도록 글씨를 작게 해서 썼다. 난 아직까지 괜찮다. 비니는? 비에게 펜과 종이를 건넸다. 나도 괜찮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들리지도 않는다. 종이와 펜은 다시 A에게 돌아갔고 A는 그 위에다 썼다. 껌은 4개 남음. 은박까지 종이는 8장 있다. 밤이 되면 이야기를 못하니까 지금 하자. 이까지 쓰고는 펜과 종이를 나에게 건넸다. 지금 몇 시쯤일까? 비는 한참 펜을 이마에 대고 생각하더니 한 4시? 5시쯤? 이라고 썼다. 우리 여기 들어올 때가 1시쯤이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쓰다 보니 첫 번째 껌종이가 빽빽히 차버렸다. 두 번째 종이를 앞에 놓고는 아무도 펜을 가져가려 하지 않았다. 불안하고 무서웠지만 정작 서로에게 무슨 말을 하려니까 할 말이 떠오르질 않았다. 난 해가 져서 빛이 없어지기 전에 둘에게 꼭 해야 할 말을 적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잘해보자. 펜을 비에게 넘기자 비가 자신 없는 듯한 필체로 대충
응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A가 내 비명질은 못 자지? 라며 농담까지 하는 것을 보니 조금씩 여유를 찾은 것 같았다. 그러자 난 야 임마, 그럼 입에 양말이라도 쑤셔 넣어라 임마 라고 쓰고는 아까부터 꼭 하고 싶었던 말을 썼다. 절대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믿자 우리. A와 B는 그 글을 읽고는 고개를 푹 숙여버렸다. 그런 둘을 보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버린지 깨달았다. 겨우 잊고 있었던 불안감에 다시 휩싸이게 해버렸다. 스님은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는 한마디도 하질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암시와 함께 그것에 대한 충고까지 해주었다. 우린 시간이 1초라도 빨리 흘렀으면 하는 생각이 컸지만 한편으론 밤이 오는 게 죽을 만큼 무서웠다. 밤뿐만이 아니었다.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정신줄을 놓아버릴 만큼 무서웠다. 유일하게 다행인 게 지금은 서로가 그곳을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난 내가 쓴 한마디 때문에 무거워진 이 분위기를 어떻게든 바꿔보고자 글을 계속 썼다. 야 임마들아, 무슨 말 좀 해봐라. 시간 아깝다. 라고 쓰곤 A에게 펜과 종이를 떠넘겼다. 맞다. 난 A에게 책임 전가하고 도망을 친 것이다. A는 머뭇거리면서도 뭔가를 적었다. 집에 가면 우리 뭐 할까? 그걸 본 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새끼 좋네. 난 우선 비디오 가게 가게. 그것을 본 B가 펜을 짚었다. 왜? DVD 반납하는 거 읽고 있었다. 닌 집에 가면 또 지옥이구나. A가 썼다. 거짓말이었다. DVD 따위 빌리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한 거짓말이었다. 결과적으로 분위기는 좋아졌고 우린 한참을 돌아가면 무엇을 할 것인지 농담 섞어서 이야기했다. 벽의 틈새로 비춰오는 빛의 색깔이 붉어지고 종이도 은박지 한 장밖에 남지 않았을 때 B가 펜을 들었고 무언가를 써서 우리 쪽으로 보여주었다. 나는 스님이 말한 거 꼭 지킬 거다. 난 죽고 싶지 않다. 나도 A도 B의 마지막 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난 죽고 싶지 않아 라는 그 말을 이렇게 애절하게 한 사람을 눈앞에서 보는 건 정말 처음이었다. A도 나와 같겠지? 우린 죽는다는 생각 따윈 해본 적도 없기 때문이었다. 우린 죽음을 곧 경험할 거란 생각 따윈 해본 적도 없기 때문이었다. 그걸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었다. 그 사실이 몹시도 충격적이었다. 난 B의 눈을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도 종이도 떨어져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고독감은 느끼지 못했다. 서로의 존재감을 느끼며 우린 점점 해가 져가는 것을 느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니 매미의 울음소리가 매우 시끄럽다. 산속인데다가 해가 지기 전에 마지막 스파트를 울리는 듯이 울어차켰다. 하지만 별당에 들어왔을 때부터 몇 시간 동안이나 듣고 있자 귀가 적응이 되어서 별로 신경 쓰이진 않았다. 하지만 뭔가 찝찝한 이 위화감은 뭘까? 귀를 기울이면 매미의 울음소리에 섞여서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뭘 들은 것도 아닌데 온몸이 경직되는 것 같았다. 온몸의 신경이 귀에 집중되었다. 그것은 점점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느꼈다.
숨소리였다. B 쪽을 보았다. 이미 약간 어두워져 버려서인지 제대로 보이진 않았지만 B가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다. B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일까? 그러고 보니 B가 숨소리에 대해 말한 적이 있던가? 혹시 숨소리는 들었던 적이 없을까? 아님 지금 못 듣고 있는 것뿐일까? 머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런저런 생각들로 가득 찼다. 내가 몸이 경직되어서 이상한 분위기를 내보이자 B가 그것을 느낀 것 같았다. B는 약간 심할 정도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더니 B의 시선을 한 곳에 멈춰졌다. 내 어깨 너머의 벽을 뚫어지도록 쳐다보기 시작했다. 거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지만 B가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알 수 있었다. B도 A도 그런 행동에 눈치채고 B가 바라보고 있는 내 뒤쪽 벽을 쳐다보았지만 A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다. 난 무서워서 차마 뒤돌아보지 못했다. 그래도 그 숨소리는 계속해서 귀로 들려왔다. 그것이 내가 기대고 앉아있던 벽의 바로 뒤에서부터 들려왔고 그것과 나 사이에 그 얇은 나무 벽장 한 장밖에 없다는 생각에 몸소리가 젖었다. 목에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것은 그곳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그 끔찍한 숨소리만 내고 있었다. 몇 분이, 아니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다. 내 신경은 미쳐버린 것 같았다. 우린 비명을 지르지도 도망치지도 못한 채 그냥 맹목적으로 참을 수밖에 없었다. 난 얼마 동안이나 그 상태로 있었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딱 한순간 10초쯤 숨소리가 멎었다. 그러더니 그 숨소리는 무언가를 질질 끄는 소리를 내면서 별당 주위를 돌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것은 아니지만 소리에만 의지해서 상상을 해야만 하는 우리에게 직접 눈으로 본 것보다 더욱더 무서웠다. A도 이 소리를 틀렸는지 반사적으로 내 팔을 잡아왔다. 그것이 별당 주위를 몇 바퀴쯤 돌았을 때 그 숨소리가 점점 변해갔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밤새도록 그곳에 있어야 하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면서 별당 주위를 천천히 고문하듯 맴돌고 있었다. A의 팔에서 A의 심장박동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이젠 주위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해져 있었고 B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경황이 없었는데 아마 굳어 있었을 것이다. 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귀를 막고 눈을 감았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잠시 후 눈을 떠보자 별당 안은 드디어 깜깜해져 버렸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의 그 지옥 같은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정적과 암흑은 더 돌아버릴 것 같은 지옥이었다. 눈에 아무리 힘을 줘도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다. 거기 있냐고,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못한다. A는 아까부터 내 팔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난 갑자기 B가 몹시 걱정이 되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나와 A 말고도 무엇인가를 보고 있었다. 난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역시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다. A를 데리고 B가 있었던 쪽으로 다가갔다. 없다. B를 부를 수도 없고 B를 찾는답시고 약간 움직였던 탓에
난 내가 지금 별땅 속에 어디쯤에 있는지도 감이 잡히질 않는다. 왼손으로 A의 팔을 잡고 오른손을 쭉 펴서 좌우로 천천히 움직였다. 손가락 끝이 무언가에 부딪혀서 깜짝 놀랐지만 벽일 뿐이었다. 분명히 처음이 발을 뗐을 때 비가 있었던 쪽으로 걸어왔음에도 비는 보이지 않았다. 종이에 글을 쓰고 놀았던지라 우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앉지도 않았었다. 이상하고 불안했다. 벽에서 손을 떼고 다시 오른손을 좌우로 펼쳐가면서 걷기 시작했지만 곧 멈춰섰다. 눈앞이 깜깜해져서 눈물이 나려고 했다. 비가 어디 있냐고 불러버리고 싶었다. 그렇게 멈춰 서 있자 이번엔 A가 내 손을 잡아 끌었다. A는 손이 벽에 닿자 그대로 벽을 따라 걷기 시작했고 구석이 나오면 또 그 벽을 따라 걸었다. 그렇게 하던 중 A가 걸음을 멈추더니 내 팔을 잡아 끌었다. 그리고는 그 손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람의 감촉을 느끼게 해주었다. 비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이건 정말 비일까? 라는 의문이 생겼다. 잘 생각해보면 A도 그랬다. 계속 옆에 있었지만 아까부터 내 팔을 잡고 있었던 건 정말 A가 맞을까? 그렇게 내가 반쯤 패닉 상태에 접어들고 있을 때 A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따라가 보니 정말 조금이지만 벽이 살짝 뜯어진 곳을 손으로 젖혀 뜯어내자 틈이 보였고 그곳으로 달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난 그 빛을 보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기분이었다. 조금이나마 빛이 들어오자 희미하게 주위가 보이기 시작했다. A는 반대편 손으로 B의 팔을 잡고 있었고 희미하게 보인 B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방금 폭우를 맞은 사람처럼 심하게 젖어 있었다.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주위는 거짓말처럼 고요했고 먼 곳에서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우린 한참을 그 달빛 아래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남자끼리라서 약간 창피하지만 우린 셋이서 손을 맞잡고 둥글게 앉아있기로 했다. 그렇게 있는 게 가장 안심이 된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도 그 약간의 달빛이 서로가 그곳에 있다는 걸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안정되었다. 그렇게 한참 가만히 앉아있는데 A가 용변이 마려운 모양이었다. 스님에게 받은 포대를 들고 조심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는 우리와 약간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고 소변을 보기 시작했다. A의 소변 보는 소리가 듣고 뭔가 긴장이 풀리면서 B와 나는 마주보고 씩 웃기까지 했다. 그때까지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비야, 거기 있어? 한참을 인간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우리는 갑자기 문 쪽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온몸에서 핏기가 가시는 걸 느꼈다. 그건 미사키의 목소리였다. 주먹밥 만들어 왔어. 이쪽의 정황을 살피는 듯이 조심스럽게 물어오는 것 같았다. 스님이 아침까지 아무도 이곳에 올 사람은 없다는 말이 떠오르기도 전에 우린 미사키가 아니란 걸 확신했다. 정막 속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에 인간미는 전혀 없고 전하의 자동음성 시스템 같은 맹목적인 단어의 나열일 뿐이었다. 비의 손에 힘이 드러나는 것이 느껴졌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돌연 고장난 레코드처럼 무의미한 반복만이 있었다.
주먹밥 만들어 왔어. 어서 오세요. 주먹밥 만들어 왔어. 어서 오세요. 비야, 거기 있어? 어서 오세요. 비야, 거기 있어? 비야, 거기 있어? 어서 오세요. 주먹밥 만들어 왔어. 내가 잘 아는 사람의 목소리가 생기 없는 톤으로 맹목적인 반복을 하자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너무 무서웠다. 그렇게 귀엽기만 하던 미사키의 목소리가 뇌를 녹여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절대로 미사키가 아니었다. 어느샌가 A는 우리의 곁으로 돌아와서 나와 B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팔이 저릴 정도로 꽉 잡고 있는 걸 보니 A에게도 미사키의 목소리가 들리는 모양이었다. 우린 서로의 손을 꽉 잡은 채로 별당의 문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 새에도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비야, 거기 있어? 어서 오세요. 주먹밥 만들어 왔어. 그리고는 별당의 나무 문짝이 덜그럭덜그럭 소리를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문 건너편에 있는 그것은 지금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일까? 난 혹시라도 문이 열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다. 전속력으로 도망을 가자. 스님은 본당에 있는다고 했으니 본당까지 도망가서, 아니, 본당은 또 어디였던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문으론 도망을 못 갈 텐데 일단 방구석에 숨어 있어야 하나? 도망을 가야 한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비야, 거기 있어? 어서 오세요. 주먹밥 만들어 왔어. 문 밖에 그것은 아예 온몸으로 문을 들이받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맹목적인 소리를 계속해서 내면서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비루한 나무 문짝은 다행히 열리지 않았고 그것은 몸으로, 손으로, 온 것으로 문을 부수려는 시도를 멈췄다. 하지만 몇 초 후 약간 왼쪽으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번엔 벽에 몸을 부딪히기 시작했다. 몇 번 부딪히고는 또 한 번 쉬었다가 또 조금 이동하고 또 부딪히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했다. 도대체 뭘 하는 것일까?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난 곧 깨달았다. 우리가 있는 벽의 틈, 그것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또 구토가 나올 것만 같았다. 혹시 틈새로 그것이 우리를 볼 수 있다면, 혹시 틈새로 우리가 그것을 봐버린다면, 그렇게 생각하니 안절부절하지 못하다가 우린 어느샌가 별당의 중앙까지 옮겨왔다. 그것은 이동하고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내 심장 소리조차도 시끄럽다고 생각했다. 그것에게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 아니, 이곳에 있는 건 이미 알고 있는지도. 난 공포로 턱이 떨려서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난 이빨을 꽉 깨물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있었던 벽 쪽에서 그것의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난 무의식적으로 그쪽을 봐버렸다. 눈이 어둠에 적응이 되어서인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버려서인지 그 좁은 틈새로도 바깥이 보였고 난 그것을 보았다. 새카만 얼굴에 흰자밖에 보이지 않는 가늘게 찢어진 눈, 그리고 몸을 부딪혀서 난다고 생각했던 그 소리는 그것이 머리로 들이받고 있었던 소리였다. 천천히 머리를 한껏 뒤로 젖히고 엄청난 힘으로 벼를 들이받고 있었다. 부딪히는 순간에도 뜬 채로 있는 그 흰자에서 난 눈을 떼지 못했다.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입에서, 위장에서 넘어왔을 위액의 쓴내가 났다. 그런 힘으로 머리를 들이받으면서도 그것은 담담하게 미사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는 곧 또 왼쪽으로 이동해서 그 짓을 반복했다. 틈새에서 사라진 후에도 그것의 잔상이 계속 선명하게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다. 그 후에도 그것이 얼마 동안 거기에 있었는진 모른다. 난 잔상과 현실이 구분이 가지 않았고 몸은 굳은 채로 눈도 깜빡하지 못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것이 사라지고 난 후 A가 다시 빛이 있었던 곳으로 가려고 나를 이끌었을 때 내가 죽어버린 줄로 착각했을 정도로 몸이 경직해 있었고 B는 B대로 이를 악물다 못해 잇몸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한다. A는 역시 소리만 들렸고 그것의 모습은 보질 못한 것 같았다. 그것 덕분에 우리의 긴장은 끈이 끊어지지가 않았다. 하지만 그 긴장에 막을 친 몸은 따라오질 못했고 우린 고개를 떨구고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B의 바지엔 소변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렇게 밤이 길었던 적은 처음이었다.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선명하게 기억하곤 있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것 같다. 별당벽의 자잘한 틈새까지도 광선과 같은 빛이 새어들어왔고 아침이 온 것을 알았다. 새의 웃음소리가 심장을 쑤시는 것 같았다. 이곳에서 나가서 앞으로 무사히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아침이 왔지만 셋 중에 단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겨우 정신줄을 잡고 앉아 있었더니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아침 햇살과 함께 문 앞에 스님이 서 있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스님이 말했다. 그때 스님의 눈은 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따뜻한 눈이었다. 난 긴장의 끈이 풀려버렸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스님은 땀과 오줌 범벅이 된 우리를 하나하나 껴안아 주셨고 스님의 법복에서 나는 은은한 향내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우린 다른 젊은 스님들의 부축을 받아서 어제 올라왔던 돌계단을 내려갔고 어제 보았던 큰 절이 보였다. 절 안에서 비명소리인지 가축을 잡는 소리인지 분간이 안 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스님을 처음 만났던 그 집에 도착해서 현관에 들어갈 때 A가 내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아까 그 비명소리 여간 아주머니 목소리 아이가? 설마 하고 생각했지만 잘 생각해보면 여자의 비명소리 같기도 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린 그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눈과 눈 사이에 점이 있던 그 여자가 옷과 수건을 가져왔고 매우 불쾌하던 표정으로 씻으라고 했다. 욕실은 크지 않았지만 우리는 셋이 함께 씻었다. 갑자기 혼자가 되는 게 무서웠다. 씻고 나오자 이불이 펴져 있었다. 우선 잠을 좀 청하세요. 스님이 말했다. 우린 대답할 겨를도 없이 누웠고 그대로 기절한 듯이 잠이 들었다. 잠이 들면서 잠시 생각을 했다. 별당을 나오면서 난 A에게 물었었다. 아니다, B에게 물었었구나. B에게 물었었다. 야, B야, 이제 안 보이지? 이제 안 보인다. 아, 살았다. B는 안도하며 확실한 말투로 대답했다. 그렇게 우린 살아남았다. 잠에서 깬 우린 스님에게 모든 것을 들었다. 내가 본 것, B가 본 것, A가 들은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우린 그곳에서
도망칠 결심을 했다.